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버랑 목도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1월 2일자로 경고성에 가까운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에서 여전히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의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던 시대는 그냥 갔다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될 거라는 금리 피봇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아래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전망에 확실하게 손절을 한 발언이라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3.5% 금리를 눌러놓은 것 그대로 총재의 발언 속에 녹아있죠.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부동산의 총체적인 위기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눌러놨다는 건데, 그동안 미국이 5.5%까지 내달릴 때도 한국은행은 여전히 그냥 3%대에서 눌러앉고 있었는데,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워낙에 방대하게 터질 수 있는 위기가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판을 깰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신년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금리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거. 미국 시장 금리의 봄이 와도 한국은 여전히 맞서야 할 삭풍이 칼바람처럼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안은 올해 내로는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딱 들죠. 역시 한국은행은 인플레 수위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물가 안정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연말에 터진 태영건설이라는 묵직한 한방에서 비롯된 부동산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탄적 불안정성이 한방에 올 수 있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기감 때문에 절대로 금리 인하라는 수도꼭지 열지 않을 겁니다. 더욱 단단하게 잠겨있는 상태에서 추이를 보겠다는 건데, 결국 이 모든 변동성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머나먼 정글, 그 가운데를 통과해야 하는 여정이 긴 탐험에 가까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죠.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이 분명한 거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에선 중앙은행이 주리를 틀지 않으면 완전 모든 분야에서 와해가 될 수 있는 급속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는 2024년도에서 여전히 지속이 될 거라는 입장 분명해진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적어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에 이르기까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싸움은 더 이상 금리 문제로 몰아서 이해하기에는 지금 한국 집값 상황이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과 줄도산, 그리고 이와 같은 판사리 안에서 자금으로 묶여있는 금융권의 부실화, 가장 큰 이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과연 태영건설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리고 이금융권이나 캐피털, 증권, 보험사 중에 누가 먼저 은행 금고 바닥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난무할 정도로 극악의 상황까지 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에는 거의 모든 내용이 긴축, 금융불안 요소, PF라는 말들이 거의 도배가 될 정도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얼마나 집값 자체가 견고하게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에는 거의 모든 호재적인 요소들이 볏짚 타들어가듯이 너무도 빨리 번져서 시꺼먼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렸는지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긴장하셔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어차피 매매 시장에서 구축 아파트들 정말 정신없이 담보가치 1월에는 놀라울 정도로 낙폭을 크게 키워갈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확실한 경고를 날렸죠. 최대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 이거 금융권 찌라시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에서 직접 실사로 조사를 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 상반기 공존의 히트를 쳤던 서울 아파트들, 그들의 기대만큼 한 해를 넘어가고 새해를 맞은 시점에서 정말 분양받았을 당시의 기대대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치고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만큼 뜨거운 집값 행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시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현재 서울 집값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지 오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정도의 경쟁력은 뭐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 괜시리 자금 무리하게 끌어쓰다가 불화살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초과상간 다 타버릴 수 있다는 얘기. 먼저 온갖 부동산 규제 해제 완화로 인해서 거의 뭐 사업 자체가 병맛,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곳이죠. 오전에도 소개해드린 둔촌주공 아파트. 어느 정도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다가 실거래 의무 폐지 법안 불가로 인해서 일반 분양권 거래는 뚝 끊어져 버린 상황이죠. 재건축 로또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실제 조합원 분양권 거래도 강동구 집값 하락세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 강동구는 서울 집값 하락세에서 거의 뭐 선두권에 서 있을 만큼 2주간의 거래를 끊어봐도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4억이나 떨어진 길동 우성, 선사현대도 4억 가까이 떨어지는 3억 9천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지난달 12월에 거래된 둔촌주공 분양권 18억 7천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뭐 22억, 23억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고점 대비 4억에서 5억까지 내려오게 됐죠. 19억 거래가 난 지도 2개월이 흘렀을 정도로 조합원 분양권은 그대로 답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분양가 대비 분양권은 뭐 4억에서 5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추세로 볼 때 지금 강동구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쉽게 분양가와 10억 이상의 차이를 벌렸던 게 노멀한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이었는데 뭐 반토막 난 거고 더욱 하락세는 매섭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뜩이나 엊그제 31일 실거주 의무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넘어가서 해결이 안 됐고 갈수록 오리무중의 상태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분양했던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700세대 정도 규모죠. 24평이 8억 6천 수준. 여기도 주변 시세 대비 뭐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해서 경쟁률만 139대 1을 찍었었는데요. 과연 프리미엄이 천장을 뚫었을까요? 이번에 분양권 거래가 떴는데 24평 10억 5천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이 1억 9천 정도의 가격차. 정말 뭐 여기 당첨되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 너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수요층 그 생각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뭐 영등포 쪽도 하향 추세로 주변 집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레미안 에스티움 4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현대오차 2억 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때 결코 신축 단지라 해서 극강의 프리미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문 휘경 뉴타운에 포문을 열었던 휘경자의 디센시아 24평 7억 6천의 분양가 내놨어. 당시 철길 아파트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20평대가 8억 가까이 치고 나온 분양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분양가 논란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37대 1의 경쟁률을 찍었고요. 조금은 경쟁률이 처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20평대를 8억 가까이 내놓은 것 치고는 경쟁률이 좋았던 건 이후 시세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갈수록 집값 상황 흔들리고 있는 거죠. 휘경자의 분양권 거래가 5구제곱 최근에 8억 7천 찍었습니다. 5구제곱 분양가 7억 7천 정도 됐죠. 일반 분양가로만 따져보면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은 앞으로 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도로 주변 시세라는 집값 궤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는 이미 향후 5년, 10년 정도의 상승분을 그대로 녹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특히 1주택자들 위주로 수요에 불이 붙은 거죠. 이게 뭐 반등이다, 신고가다라면서 상반기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서울 신축은 내가 분양가로 낸 돈보다 2배 정도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버리지 못했던 나라를 구할 정도의 구국의 신념 때문에 과열 양상으로 갔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주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이문동 쪽은 2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는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처럼 미친 듯한 시세 차익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뭐 본전치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휘경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분양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 뭐 지금 서울에서 평범하게 나오는 분양가 14억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힌 곳이죠. 84제곱이 13억 9천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정말 고분양가로 뽑았어도 78대 1을 기록했고요.
주변 시세 구이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14억 2천에 거래가 돼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액면으로 따지면 분양가보다 뭐 별 차이가 나지 않네.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뭐 분양가가 더 높겠어요. 구이동 아파트 시세도 3억 가까이 떨어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제법 쌀이 눈에서 한방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분양권 프리미엄은 자취를 감추고 있고요. 이게 바로 서울 집값, 특히 신축 아파트의 현 주소입니다. 분양권 거래는 매매 시장의 선제지표인데 향후 서울 집값 자체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낙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0억 9천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경쟁률도 60대 1로 나왔었고요. 조합원 분양권 거래를 보면 11억 5천에 거래가 됐죠. 당연히 조합원은 프리미엄 가져갔겠지만 일반 분양권은 액면가 이후 이 기준점으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1억 5천 정도 수준의 격차밖에 안 난다는 액면적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시세도 30평대가 10억대로 깔려 있어서 서울 신축이 뿜어대던 시세 존재감 이미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권 거래 시장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매매 시장이 반등과 상승의 궤적을 다시 2024년도에 이어갈 거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로 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을 뭐 기절할 정도로 땡겨서 분양가 대비 엄청난 프리미엄을 이젠 더 이상 기대하기 불가능. 지금 아파트라는 담보 가치는 실제로 빚으로 쌓아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2024년 상반기로 가면서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집값 하락 추이는 분양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구축 시장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는 뭐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2024년도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락줍기도 가능할 만큼의 폭락 양상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꼴랑 1% 늘어난 것에 비해서 물가는 6% 정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소득의 6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빚을 얻어서 개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역순환적인 구조가 고착이 돼서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좀비 모드. 그냥 내 집은 끝까지 살아날 거라는 자기 최면식 신념은 마이너스 P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집값의 모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속 모든 단어가 긴축, 금융불안, PF로 점철되어 있었던 건 이 현실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2024년도에는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건데 작년 상반기 규제 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반짝 반딧불 같은 신호였고요. 그렇게 터뜨린 샴페인이 자칫 폭탄을 터뜨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신호가 온 사방 둘러싸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